자, 첫 번째 쏘카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2013년 서비스 런칭 이후 차량 구입 감소 트렌드와 더불어서 급속도로 성장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카쉐어링 업체입니다. 우리 또 매니저 제대로 일을 했는데 공모 나오고 8월 말에 상장한다라고 일정이 떴습니다. 8월 말에 상장한다로 일정이 뜬 상황인데 지금 공모 금액을 보면은 일반 청약자 기준으로 400억대, 기관 투자자가 1000억대, 총 1547억 정도를 모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공모는 희망가 최저 밴드에 닿았다라 34,000원 기준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아마 이거는 공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 예측을 하고 난 뒤에 45,000원으로 하면은 대충 한 얼마냐? 11,000원이면은 30% 증액이면은 2,000억까지 땡길 수 있겠네요. 네, 1,500억 정도가 베이스고 2,000억까지는 공모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쏘카가 상장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쏘카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쏘카가 원래 어디였냐? VCNC였죠. 원래는 우리가 쏘카라는 사업을 하면서 플러스로 무엇을 했냐? 타다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빌리티 사업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서, 나는 뭔가 이게 국내에서 미국에 있는 우버처럼 우리가 국내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카쉐어링 업계 혹은 새로운 뉴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타다가 다른 곳으로 매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쏘카 같은 경우에는 뭐 카쉐어링 요런 얘기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본인들이, 제가 이제 쏘카를 워낙 많이 타기 때문에 쏘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그러면은, 얘는 지금 패스포트라고 하는 구독을 많이들 이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패스포트라는 걸 결제를 하면 50% 할인이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쏘카가 그레이드가 나눠지는 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보통 이게 500km 탔을 때일걸, 500km 뭐 1000km 2000km 뭐 이렇게 타면은 점점 이게 키로 수가 늘어날수록 본인의 어떻게 보면 레벨이 올라가. 쏘카 레벨 1, 쏘카 레벨 2. 난 그래서 그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부산 다녀오면서 드디어 제가 VIP를 달성했습니다. 맥스 레벨을 찍었지. 말렙을 찍었어요. 말렙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쏘카를 5000km 타면은 말렙이에요. 나도 몰랐어. 그러고는 5000km를 딱 탔어. 그랬더니 VIP가 된다고 하면서 할인을 해준대. 무엇을 할인해줘? 보험을 30% 할인해준대요. 그러니까 쏘카를 어떻게 보면 타다 보면은 어떤 포인트가 있냐 그러면은, 쏘카는 차량 요금이 그냥 패스포트 결제하면 50% 할인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패스포트를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구독 서비스를 안 해도 쿠폰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50% 할인, 40% 할인 해줘. 그래서 솔직히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맨날 하거든. 근데 저는 쏘카를 좀 자주 타는 편이니까. 왜냐면 한 달에 한두 번만 타는 분들은 굳이 이거 구독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자주 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50% 할인을 제가 쿠폰을 항상 적용받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여기서 말렙을 찍고 난 뒤에는 뭐가 할인되느냐? 차량 요금 플러스 이제 자동차 보험, 이 요금이 추가로 결제가 되는데, 요게 레벨 따라서 할인율이 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말렙 찍으니까 30% 할인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차를 내가 빌렸어. 차를 빌린데 40만원 들었다. 그럼 이게 50% 할인되면서 20만원으로 할인되고요. 그러면 보험 요금이 어떻게 된다? 보험 요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원래 20만원에 플러스로 차값 20만원이면 한 2만 나가더라고. 그럼 이거 30% 할인되면은 대충 얼마? 6천원 할인돼. 요거 할인받자고 VIP 근데 이건 또 패스포트 안 해도 이거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 VIP는 좀 그래요. 쏘카가 가스차냐 그러는데 휘발유, 디젤 다 있고요. 벤츠도 있어요. 벤츠 있고 미니 있고 지프 레니게이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제타, 폭스바겐 제타 있고요. 그리고 또 있는 게 아이오닉이 있고요. 아이오닉까지는 있어. 타실 거는 많고, 휘발유, 경유 다 있고, 그 다음에는 옵션이 깡통도 있는데 안 깡통도 있어요. 안 깡통? 그냥 좀 탈만한 차도 있어, 타다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쏘카는 가스차는 없던데? 롯데렌터카. 그거보다는 저는 훨씬 더 쓸만하고, 그리고는 쏘카가 가장 장점이, 서울 사는 분들 아실 텐데 집 근처 주차장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집 근처 주차장마다 가시면은 대부분 있어. 그래서 웬간하면은 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뭐 지금 집 주변에는 좀 소형차가 많은 편이고, 그리고는 조금 큰 주차장이나 이제 호텔 같은 데 이렇게 연결돼 있고, 사무용 빌딩이 연결돼 있으면은 뭐 소나타나 K5나 아니면 뭐 K8 이런 거, 아니면 그랜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보시면은 그냥 아반떼 수준은 대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루 이상 1박 이상으로 차를 빌리면, 내가 왜 지금 쏘카를 홍보해주고 있냐? 돈도 못 받았는데 돈 내놔 이씨. 근데 쏘카 타면은 1박 이상 하면은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빌리면은 집으로 부를 수 있어. 쏘카 부름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카니발은 절대 빌리지 마세요. 왜? 카니발은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빌렸다가 진짜 개쌍욕했어요. 고속도로 올라갔는데 밟는데 어느 순간 차가 우흥 이러고 안 가. 나 기름 다 떨어진 줄 알았어. 야,
그게 기름이 다 떨어진 게 아니고 110km의 속도 제한이 있어. 11인승 아니었습니다. 9인승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카니발 사이즈, 카니발에 그 락 걸어놓으면 세금이 떨어진다면서. 그 속도 제한이 진짜 욕 나오더라고. 야, 다른 차를 따라 잡을 수가 없는 좀 많이 답답했다. 자,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은 카쉐어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래는 같이 VCNC 원래 하던 거니까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중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타다 관련돼서 택시 파워 이런 일들 좀 있었죠. 이게 타다 반대 총파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풀 타다도 좌절시킨 택시 정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소카에 타다라는 서비스가 살아남았으면은 제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소카라고 하는 이 상장 업체 자체를 되게 좋게 평가를 했을 텐데, 지금은 좋게 평가하기가 어렵긴 해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분명히 브랜드 밸류, 브랜드 가치, 브랜드 네임은 상당한 곳이지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가 타다라는 서비스를 반대하면서 파업을 하면서 실제로 이게 포기 선언을 했죠, 소카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카쉐어링은 들고 가고 있지만 타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의 그 미래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되었을 때 요때 기준으로 택시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게 데이터를 모집을 하고, 그러면서 승객들의 뭔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는지 이런 승객 이동 데이터를 가지고 모빌리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최초의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였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소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 그대로 얘들이 상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주차장이 다예요, 지금 들고 있는 거는. 까지 말 그대로 카쉐어링이 그냥 좋게 말해서 카쉐어링이지, 이걸 뭐로 보실 수 있냐, 이거 렌트카고요. 그리고 주차 플랫폼, 이거 주차장이고요. 모두 주차장 같은 거야. 주차장 결제하고 이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소카를 세워놓는 그런 주차장에 주차장 서비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거 카카오에서 하는 거잖아. 우리 그 붕붕이 타고 다니는 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그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기타 이건 딱히 넣을 거 없는 거. 그러면은 주 사업이 렌트카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버에 대해서 우리가 플러스 요인을 주는 이유도 뭐냐? 우버라는 것이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우버는 말 그대로 베이스를 자율주행으로 놓고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로 UAM이라는 거 하는 이 컨셉 자체도 우버가 제시를 했던 컨셉입니다. 베이스는 자율주행이고 이것에 도로 위 혹은 하늘 위를 자율주행하겠다. 우버가 플러스 요인을 받고 있고 우버가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는 이유는 이건데, 문제는 렌트카만 놓고 봤을 때 얘가 정말로 상장할 가치가 있냐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지. 그잖아요. 이게 렌트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걸 왜 여기에 우리가 돈을 넣고 왜 우리가 이걸 이제 IPO가 됐다고 열광을 해야 되냐고. 소카가 우버랑 비슷하다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율주행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시키고 이걸 더 시장을 키워나갈 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좀 보는 건데, 지금 소카의 디자인 모델, 소카의 사업 모델은 그냥 단기 렌트카 끝이에요. 규모가 제일 큰 단기 렌트카. 그럼 이게 정말로 혁신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냐? 저는 그 관점에서 아직까지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비판을 받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동 경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지. 서울에서 KTX 타고 부산 가가지고 소카 빌리면 되지 않냐? 근데 그거는 롯데 렌트카도 할 수 있고 지역 렌트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소카라는 기업이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건 뭐냐 그러면은 출장 갈 때, 혹은 우리가 지역 여행 갈 때, 혹은 우리가 20대들이 대학생들이 여행 갈 때, 그때 이 차를 빌려가지고 여행 갈 때 잠깐 타고 갔다 오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그러면은 렌트카 사업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소카에서 이제 VCNC를 인수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빅테크를 하니 뭐니 하고 핵심은 VCNC였거든요. 근데 이 VCNC가 타다를 론칭하고 난 뒤에 2020년도에 다시 타다가 소카에서 인적 분할이 되고요. 타다 금지법 때문에 말 그대로 타다 금지법이라는 게 나왔죠. 한동안 떠들썩했는데, 이러면서 타다라는 것 자체가 토스로 넘어가요. 비바 리퍼블리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는 토스의 타다 라이트가 새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핀테크라고도 보기 어렵고요, 모빌리티라고도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뉴 모빌리티 그것도 어렵고요, UAM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롯데렌터카가 하는 사업을 시간제로 나눠서 하는 게 다예요. 그 관점에서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은 할 수 있겠죠. 중고차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현대차나 기아차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완성차 업체랑 어떻게 보면 이게 들고 와가지고 차량을 대량으로 들고 와가지고 중간에서 차량으로 딜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과연 소카라는 것에 성장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거는 조금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이 조금 공모 가격 산정에 있어가지고 많은 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비교회사 관련해가지고 뭐 다른 기업들이랑 뭐 이렇게 비교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버라는 곳이나 뭐 리프트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자체를 그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소카랑 비슷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다른 데 말고 허츠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잠깐만, 얘네들 지금 제대로 된 걸 넣은 게 없는데? 뭐야 이게? 아니 얘들 지금 상장을 이걸로 계산 때렸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뭔 말인지 알려줘 해줘 그러는데, 이게 그 보통 EV 세일즈면은 이익으로 놓고 봐야 되냐? 아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8배가 나오지? 우버가 2.3배인데? 지금 이 우버랑 이 리프트거든요? 이 PSR이잖아 이거. 8배를 잡았다고? 소카 이거 상장 되냐 이거? 소카가 상장이 되나요 이게? 그 지금 매출액 기준이 그 100만 단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만, 1000만, 1억, 3천억이고요 매출액이. 그리고는 지금 EV 에비타를 8배로 잡아놨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100만, 1000만, 3천억이니까 기업 가치를 얼마? 2조 4천억으로 잡았네 기업 가치를. 3천억 매출에, 그러니까 PSR 기준으로 3천억 매출에 기업 가치가 2조 4천억이 될 거다. 지금 기관 수요 예측은 안 나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심사만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시가총액을 2조 4천억으로 잡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롯데렌탈 한번 열어봅시다. 네, 롯데렌탈 한번 열어보시면 롯데렌탈이 지금 매출액이 2조 6천억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에요. 상장되고 난 뒤에 지금 내려꽂고 있는 중인데, PSR 8배를 잡았다는 게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얘가 지금 PSR 기준으로 보면은 그 딱 0.5거든. 너무 높은데 8배면은? 롯데렌탈 대비 16배의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지금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좀 건방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카 상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카 상장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그지 않나? 아니 이거 돈 갚아야 되는 이슈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면은 뭐 상장을 강행하겠지만, 지금 상장 기준으로 34,000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야 이거 그 공모 희망가가 34,000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밴드 밑으로 떨어지고 기관 수요 예측에서 34,000원 아니고 이거 뭐 대충 뭐 15,000원 이렇게 나오면은 상장 안 할 거잖아 얘들. 네, 그 상장을 못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미래에셋에서 뭐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고, 삼성증권, 미래에셋, 유한타 에서 진행을 한다. 유한타는 뭐 없는 거니까 삼성이랑 미래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심사 통과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료를 찾아달라 그랬는데, 저의 결론은 소카 또 아까 질문 주셨는데 상장 안 될 것 같아요. 상장 취소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롯데렌탈 기준으로 지금 PSR 기준으로 보시면은 롯데렌탈이 0.5배고 지금 우버가 1.1배인데 지금 타다는 8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IPO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8배 IPO를 이걸 누가 사줘 이걸? 아니 사주나 이거? 아니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투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투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카는 애석하게도 다음 기회에 좀 시장에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상장한다 그러면 정말로 빚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얘들 뭐 지금 보시면은 빚 갚을 게 많아가지고 이자 지급성 부채 및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장기 차입금이 대충 1,000억 정도 있고요. 단기 차입금이 700억 정도 있는데 1,700억이면은 이거 IPO 한 돈 여기 다 꼬라박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부채를 갚아야지. 부채가 지금 2,700억이 있으니까, 야 그 IPO 해가지고 1,500억을 땡겨도 다 갚아도 1,200억이 남는. 어유, 야 이거 상장하면 런 아니냐 이거? 지금 현금성 자산 대충 780억 있으니까 진짜 딱 그거거든. 여기 한 2,000억 정도 IPO 해가지고 땡기면은 빚 갚아야 되는. 망갑지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일단은 돈은 맞춰놔야 될까 이거. 지금 이러면 자본잠식인데. 소카를 이용하고 있지만 상장돼서 그 주식시장에서 만나기는 어려운 주식이 될 것 같다, 라고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뜻밖의 결론, 소카 상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장되어야 할 걸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들어와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옵션을 실행을 한 거면은 그치, 상장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이게 돈을 투자를 받았을 거고, 그래서 상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밀고 있으면은 싸게라도 상장을 시킬 텐데, 아마 가격이 안 나오고 수요 예측이 안 나오면은 그쪽에서도 포기하지 않을까? 올해까지야? 상장 그 투자금 받은 게? 근데 투자금이 어차피 원금 회수는 가능할 텐데 수익률 완전 개똥되면은 뭐 협의해서 미루지 않을까? 그쪽에서도 뭐 참 본인들끼리 이사회를 열 거니까 돈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회수돼야 엑시트해야 되는 돈이라서,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긴 한데, 저거 관련돼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스타트업들의 한계입니다 이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초기 투자를 유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권리가 보통 뭘로 들어오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좀 소액 투자로 들어오죠. 그리고는 이분들은 소액 투자로 들어와서 높은 수익률을 원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스타트업 투자하는 방법 이런 책들을 보면은 대충 목표하는 수익률이 몇 배냐 그러면은 이 정도예요. 3,000에서 5,000%, 30배에서 50%
50배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초기 투자 들어오신 분들은 크래프톤 진짜 완전 대박이 났지. 몇백 배가 올랐잖아.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가지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흑장의 대박의 대기업이 됐으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성공이 많이 되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 엔젤 펀딩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적으면 10배, 많으면 50배, 진짜 성공하면 100배, 200배 이렇게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이게 뭐냐, 스타트업 기업들의 한계가, 초기 투자자들이 이 돈들도 본인들의 돈이 100%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 조합 같은, 이게 PF 형태의 돈이거든요. 조합을 만들어서 들어온 돈. 그럼 여기도 서로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의사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럼 이 돈들이 모인 스타트업 역시도 창업자의 입김이 가장 강하긴 하지만, 문제는 점주의 어떻게 보면 입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돈을 잘 벌고 시장에 돈이 많고 그러면은, 아니 그래 좀 더 묵히면은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조합형들이 뭔 소리 하느냐 그러면은, 야 지금 스타트업들 돈 벌기 너무 어려워, 쟤들 다 부채덩어리고 쟤들 뭐 지금 성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야 이거 IPO 지금이라도 안 하면은, 혹은 지금 추가 투자금이,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손실이 계속 확대된다라는 게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러면 초기 투자한 형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가 들어와서 더 큰 돈을 넣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타트업 시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엑싯을 노리고 들어온 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고, 어느 정도 뭔가 이게 그 상장을 할 수 있는, 뭔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평가가 되면은 바로 그냥 상장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상장을 시켜놔야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자들은 돈을 땡겨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 기업이 더 많은 이게 투자금을 못 모으면은 얘는 말 그대로 뭐예요?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지금 그 소카도 상장된다라는 의견이 방금 채팅창에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 스타트업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은 풍부한 자본으로 대기업들이 혹은 뭐 돈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 근데 반대로 이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반부터 이렇게 뭐 외부의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 아까 주주명부가 엄청 많았죠. 그럼 그 많은 주주들이 돈을 투자하고는 엑싯을 노리고 있는데, 엑싯을 회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면은 여전히 얘는 손실이 많은 기업이죠.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옵션으로 뭐랍니까? IPO라는 옵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한 내에 IPO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돈을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IPO를 지금 진행하는 이유는, 더 늦으면은 현금화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들의 지분을 시장에다가 집어던져서 시장에서 소카에 대해서 책임지라라고 던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과연 이 기업이 상장됐을 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처럼, 아니면은 다른 적자기업들처럼 상장되면 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장이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소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조금 보충 설명까지 마무리를 하고요.